투트크 선수가 빠지고 피치 선수가 빠지고 신현경 선수까지 빠지니까 한순간에 팀이 무너져 버렸어요. 추락하는 흥국생명에는 날개가 없다. 확 꺾이고 있는 거죠. 구멍을 메우는데 완벽하게 메우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메우다 보면 김연경 선수마저 나가 떨어지면 진짜 흥국은 이제 이번 시즌 끝이라는 거죠. 흥국생명에게 남은 3라운드 마지막 경기가 GS 칼텍스입니다. 누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 51대 49 GS 칼텍스가 이길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럼 저 50.1대 49.9. 내가 들어봤던 승부 중에 가장 비겁해. 여자부 1위 팀 이야기를 해봐야 할 텐데 같은 1위지만 처지는 정반대입니다. 딱 지금 말씀하신 것들의 반대 지점을 쫓아가다 보면은 이게 지금 현재 흥국생명이 처한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독주 체제가 무너지고 있고요. 3연패입니다. 저희가 이제 14연승까지 전달을 해드리고 이제 여기서 1승만 더 거두면은 시즌 전체 개막 최다 연승 타이. 그리고 한 번 더 하면은 역대 최다 연승까지 노려볼 수 있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무너졌고요. 무너지기 시작해서 3연패까지 왔습니다. 이게 팀이 이렇게 그러니까 선수 한 명 빠진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인데 지금 한 명이 아니잖아요. 투트크 빠졌고 피치도 빠졌고 지난 경기에서 피치도 빠졌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김연경 선수 볼 때마다 위태위태한 게 저 선수도 곧 부상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쩌지라는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흥국 경기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정말로 위태위태한 상황에서도 14연승까지는 좋았는데 한번 고꾸라지니까 이게 추락하는 흥국생명에는 날개가 없다처럼 그냥 확 꺾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흥국생명도 2위 팀들과 2위 경쟁하는 정관장이나 현대건설과 격차가 한때는 이거 못 잡겠다라고 이렇게 너무나 멀다라고 봤었는데 지금 3연패에 빠지면서 제가 이건 뭐 팀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GS 칼텍스가 지금 팀 창단 V리그 최대 연패 기록 중이잖아요. 이번 주말에 흥국생명을 상대로 연패 탈출하자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근데 그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닌 게 이게 지금 흥국생명이 3연패째 내준 게 도로공사잖아요. 그렇죠. 예, 도로공사 사실 뭐 이제 강소희 선수가 가면서 기대를 모았지만 솔직히 이번 시즌 그게 별로였지 않습니까? 예, 지금이야 폼이 좀 올라왔지만 근데 그런 도로공사한테 마저도 연패를 내주고 이게 정말 아까 그 현대캐피탈에 딱 반대로 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모로 딱 대척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흥국생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올 시즌 좀 가장 돋보인 점이 블로킹과 수비였잖아요. 그렇죠. 이 블로킹에서 사실 눈에 띄지 않지만 투트크 선수가 굉장히 기록을 보면 또 좋습니다. 블로킹 2위였거든요. 미들 블로커 선수가 아닌 이제 아포지 선수가 그만큼 상대 에이스들을 막아주는 효과가 굉장히 컸고 또 리베로 신현경 선수가 뭐 기록상으로 화려하지 않지만 좀 중심이 돼서 잘 버텨줬는데 이제 투트크 선수가 빠지고 피치 선수가 빠지고 신현경 선수까지 빠지니까 정말 한순간에 팀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천하의 김연경 선수도 지난 현대건설전에서 6득점에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배구라는 경기 자체가 혼자서 할 수 없는 종목이잖아요. 3번의 공을 터치를 하면서 득점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한 번만이라도 삐끗되면 마지막에 공격하는 선수가 사실 제대로 때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게 결국 현재 3연패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 1명, 2명, 3명 빠져나가다 보니 좀 팀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현대건설은 승리를 지난 크리스마스 때 올리면서 흥국생명을 따라잡았습니다. 이제 그러면 승점 차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현대건설이 잡을 수 있겠어? 라고 봤던 게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되겠는데 야 이러다가는 역전도 되겠는데 라고 이제 가능성이 생겼고 사실 저는 흥국생명이 비단 최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코트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코트 밖에서의 문제도 있었잖아요. 죄송합니다. 외국인 코치의 이 문제. 아프면 병원을 가세요. 방송은 딴 사람 볼 테니까. 흥국생명 얘기하시니까 가슴이 아프신가 봐요. 이게 지금 저희가 방송 녹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벌이가 열렸단 말이죠. 근데 상벌이 분위기를 보아하니까 이 다니엘레 코치에게 그러니까 고이진 감독을 조롱했던 그 외국인 코치에게 3경기 정도 출장 정지,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제재금 얼마 나왔다 그랬죠? 20만 원. 10배. 200이요? 한 200만 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다. 여긴 또 세네. 왜냐면 사실 이 건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그냥 단순히 코치 한 명이 상대편 코치를 향해서 뭐 조롱 섞인 뭐 언사 행동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라는 그 상징성이 아마 조금 더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금액이 정해지진 않았는데 한 아마 경기당 100씩 해서 300. 3배. 네. 어... 그만큼 사실 코보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그렇죠. 사안으로 보고 이 사건을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배구 팬들은 경기 중에 흥분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코보에서 그 상벌위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는 무겁게 이 사안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3경기 200 정도라고 예상했지만 김효경 기자가 거기에 더 갈 수도 있다라고 예상하는 게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네트를 넘어가서까지 그렇죠. 조롱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 설명을 들으면 당시 다니엘 세러머니 코치가 15번 할 수 있는 동인데. 15번 할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상대 코트를 향해서 이렇게 동작을 취할 때 뭐 뒷짐을 지고, 그러니까 축구 종목에서는 뒷짐을 지고 항의하는 게 나는 당신을 공격할 의도가 없습니다. 네. 라는 의도이기 때문에 뭐 이 다리엘레 코치가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축구 쪽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해명일 수도 있지만 배구 종목에서는 사실 그거 자체, 그 행동 자체가 공격성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동작이었거든요. 한국에서 뒷짐지면은 때려봐죠. 때려봐. 더 진짜 조롱이지. 때려봐.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뭔가 배구 연맹에서는 꼭 외국인 코치였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다가 아니라 어느 코치였다고 하더라도 이 행동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아마 본보기로 삼을 만한 사례다라고 그렇죠. 이번 사건을 이번이 사실 생각하는 첫 것 번째 같아요. 사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강하게 좀 징계를 할 가능성이 높다. 한 번도 없었나요? 그렇게 이런 적은 처음이죠. 아니 제가 그동안 뭐 미디어데이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거의 첫 질문 담당해요. 최근 몇 년 동안 오랫동안. 근데 제가 그 첫 질문 담당할 때 굉장히 감독들한테 좀 서로에게 좀 서로를 찌를 수 있을 만한 질문을 유도해도 우리 배구계는 그동안 지도자들 사이에 선후배 관계가 끈끈하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감히 선배님에게 제가 어떻게 감히 후배님에게 네. 라고 하면서 안 했어요. 그나마 좀 재밌어진 게 이 김종민 감독, 차상현 감독의 이 친구 관계로 인해서 조금 미디어데이가 재밌어졌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이 엄격한 선후배 관계 지도자가 구축되어 있는 우리 배구계에서 상대 코트를 향해서 조롱 섞인 말을 한다고요? 저기 그림이 있을 수가 없는. 그림이 있네요, 저기. 저거 파봐 때려봐잖아. 네, 저기 뒷짐지고 이렇게 쭉 내미는 거는. 고이진 감독님 지금 주먹 쥐고 계세요. 이게 주먹이 쥐어지고 있는 동작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재금이 확실히 강하군요. 네. 예. 지켜야 돼서는 분명히 그렇죠. 지켜야 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지난주 시크릿 노트에서 그 투트크 선수 부상 상황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부상이 꽤 심각한가 보네요. 네, 그때 저희가 이제 제일 먼저 전해드렸었는데 결국 이제 경기에 2경기 연속 나오질 못했죠. 또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대체 외국인 선수를 구하는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았습니다. 사실 투트크 선수가 부상을 당하기 전까지는 너무나 좋은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네네네. 실제로는 이제 투트크 선수의 회복이 잘 된다면 이제 챔프전 뭐 혹은 본 배구를 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큰 그림을 그리고 있군요. 실질적으로 사실 제가 트라이아웃을 다녀왔지만 이 괜찮은 외국인 선수 풀이 자체가 부족했어요. 당시 남자부 분위기는 7순위를 뽑아도 좀 도움이 되는 선수를 네. 데려갈 수 있다. 꼴찌여도. 반면에 여자부는 1, 2순위 뭐 진짜 뭐 부키리치급 선수 외에는 떨어진다라는 평가가 많았거든요. 실제로 올 시즌 외국인 선수들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팀들이 어려워졌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 선수를 찾기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죠. 뭐 지난번에는 말씀을 드리자면 윌로우 선수가 지난 시즌에 이제 대체 선수로 왔는데 이 선수도 좀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좀 대체 선수 데려오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 어쨌든 임시 선수로 어느 정도 구멍을 메운 다음에 투트크 선수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이게 됩니다. 외국인 선수 대체 선수,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 그러니까 아시아 쿼터와 외국인 선수는 구분해야 되는데 외국인 선수의 대체 선수를 데려오기 어려워진 데는 사실
내년에 이제 출범하는 미국 그렇죠. 또 이제 프로를 출범하거든요. 그 문제도 이제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윌로우 선수도 미국 프로리그에 이제 참여. 윌로우 선수가 웬만했으면 네. 대체 선수로 왔을 거예요. 네네. 본인도 한국에 애정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왔을 거다라고 했는데 일단 윌로우 선수가 표면적으로 거절의 의미를 한 건 크리스마스 시즌이다. 가족들과 함께 가족들과 보내고 싶다라는 걸 이제 표면적인 이유로 됐지만 사실은 윌로우 선수가 한국에 와서 받을 돈이 이제 미국에 남아도 편하게 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대체 외국인 선수를 데려오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졌다. 그래서 팀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외국인 선수 선발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피치 선수까지 아웃이라고 하니까 뭐 어느 정도 부상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구멍을 메우는데 이게 구멍을 완벽하게 메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적당히 메우다 보면 더 문제는 김연경 선수마저 나가 떨어지면 진짜 한국은 이제 이번 시즌 끝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 뭐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국생명이 12월 일정이 굉장히 빡빡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7팀으로 구성이 돼 있고 매일 한 경기씩 열리기 때문에 어떤 팀은 일주일에 한 번 경기를 하고 어떤 팀은 일주일에 2번 경기를 하게 되거든요. 한국생명이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이 시기에 일주일에 2경기씩 3주 연속 일정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좀 체력 회복도 힘들고 전략 구상도 힘든 상황에서 부상자가 속출을 한 거죠. 그리고 흥국생명은 다른 팀에 비해서 주전과 백업 멤버의 격차가 굉장히 큰 팀입니다. 왜냐하면 김연경 선수에게 많은 연봉을 주기 때문에 많은 연봉을 또 다른 선수들에게 할애하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 이제 김연경 선수의 부담이 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체력 소모는 더 커지겠죠. 결국에 만약 이거 사실 약간 기시감이 드거든요. 지난 시즌에도 한국생명 초반에 잘 나가다가 나중에 결국 발목 잡히고. 그렇죠. 제가 항상 그래서 말했던 게 12월이 고비다. 네. 한국생명은. 이렇게 되면 이번 시즌마저도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미안합니다만 김연경의 우승, 한국생명이 아니라 김연경의 우승은 이번 시즌에도 물 건너간 건가? 그래서 사실 김연경 팬들이 그 점을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을 찾아보자면 지금 시점이 올스타 브레이크라는 겁니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이제 4라운드 끝나고 올스타 휴식기를 가졌는데 올해는 3라운드를 끝나고 올스타 휴식기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흥국생명에게 남은 3라운드 마지막 경기가 아까 얘기했던 GS 칼텍스입니다. GS 칼텍스도 흥국을 이기겠다라고 선언했지만 네. 흥국 역시도 다음이 GS라 그나마 연패 탈출. 다행이다. 이게 되게 웃긴 게 서로가 서로를 만나서 다행이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휴식기 동안 외국인 선수가 합류한 다음에 4라운드 첫 경기가 또 두 팀의 리턴 매치입니다. 그러니까 흥국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 한 보름 정도의 좀 기간이 전열을 재정비하고 올 시즌 좀 후반기를 도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GS 칼텍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들어가 봅시다. 이제 GS와 흥국이 만나지 않습니까? 두 분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지금 나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현 상황의 GS, 현 상황. 그 어느 때보다 지금 GS가 네. 승리 의지가 커요. 그렇죠. 아니 왜냐면 더 이상 지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GS는 외국인 아시아 쿼터가 지금 한 달째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 지금 김효경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현대캐피탈은 날개가 튼튼하지만 지금 GS는 날개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날개 하나 가지고 지금 흥국을 이겨보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리턴 매치 4라운드 첫 경기 리턴 매치는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3라운드 마지막 이 두 팀의 대결에서 어느 팀이 쉽게 승리할 거다라고 예상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도 흥국이 좀 더 기운다. 그 한시는 못 하겠어요. 그것도 못 하겠다고? 네, 전 못 하겠어요. 사실 이제 25일에 열린 현대건설전에서 GS 칼텍스가 0대3 패배를 당했거든요. 네. 근데 이 경기 내용이 0대3으로 보기에는 좀 또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GS 칼텍스가 리드한 상황도 꽤 있었고요. 좀 약간 판정 문제, 뭐 조금 이따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흥국이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 51대 49로 GS 칼텍스가 이길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럼 저 50.1대 49.9. 와, 내가 들어봤던 승부 중에 가장 비겁해. 한 3년 동안 물어봤는데 이거 지금 여러 종목. 근데 저는 진짜로
흥국생명 팬들한테는 뭔 소리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 GS 칼텍스, 그러니까 상대가 아무리 만만한 GS 칼텍스라고 할지라도 이 경기 쉽게 장담할 수가 없는 경기라는 의미예요. 야, 지금 이거 아직 시즌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멸망전 같은 경기가 시즌 중반에 펼쳐지게 되겠네요. 이게 언제죠? 1위와 꼴찌의 대결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언제죠?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알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어디가 승리를 하든지 간에 이 승리를 관한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또 깊게 나눠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